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오후 4시 찾아뵙는 플랜 IT 진행자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ERP를 담당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P 관련된 전문가와 또 실제로 그 ERP를 구축한 또 실제 현업에 계신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을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토크를 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Q&A 시간에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바로 그 쪽지창에다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이신 IBM 코리아의 윤석로 실장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뭐 박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여러분 그 채팅창에다 짝짝짝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제목이 아주 성장하는 기업의 비밀병기, ERP, 온디맨드를 통해 찾은 IT 운영의 묘. 네. 아주 엄청난 제목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ERP 온디맨드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ERP 온디맨드는 저희가 IBM에서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서 ERP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방식을 온디맨드 방식을 채택한 저희로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네. 어떤 ERP에 좀 검증된 하나의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장점을 중소 중견 기업한테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OD라는 이거는 이제 IBM의 그렇죠. 테크놀로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ERP 하면은 우리가 프로세스가 떠올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프로세스 요즘 보면 모든 것이 다 빨라졌어요. 방속으로. 그렇죠. 다 빨라졌는데 여전히 보면은 어떤 변화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트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처음 많이 쓰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가 어떤 역사의 축이고 네. 세로를 어떤 시간의 축이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실행하는 거는 100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죠. 주 단위로 하던 거 분 단위로 하고 네네.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연 단위로 하던 거 이제는 주 단위면은 경쟁사 제품 바로 모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훈련이나 이런 거에서 다른 건 다 빨라졌는데 유독 변하지 않는 그래프가 지금 말씀하신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변화하기가 그만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장표를 보면은 이게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 이런 변화하기 힘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뭔가 여기에는 테크놀로지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프로세스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훈련만으로는 안 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 도움은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있어야지 프로세스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의 임원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계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은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하셨다. 아, 이게 우리나라 설문 자료인가요? 네,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94%면 엄청난 건데 저기 보면 맨 왼쪽 하단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금융 서비스 100%예요. 네, 그거는 느끼시겠지만 온라인이 시작된 게 벌써 한 20년이 지나간 그런 기업군이기 때문에 100% 전산 의존도를 얘기를 하셨죠. 근데 유통 부분이 그나마 72%가 높은 거지만 71%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통은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은 제조나 다른 쪽보다 CEO 분들의 관심사가 약간은 좀 다릅니다. IT보다는 좀 마케팅이라든가 물론 이제 CRM적인 요소 때문에 점점 증가는 하고 있지만 마케팅이나 어떤 홍보나 이런 쪽에 훨씬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이 특수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장표에도 보면 여기 제조업과 유통업의 어떻게 보면 니즈를 좀 분류한 것 같아요. 맨 위가 아무래도 제일 높은 항목이겠죠, 우선순위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이 신속한 고객 대응이 높네요. 근데 아까 그 우리나라 그 IT 94%인가요? 그게 월드와이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되게 높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IT 선진국이잖아요. 굉장히 IT화 되어 있고, 근데 약간 이제 그건 중소기업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도입 속도도 빠르고,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도입도 빠른 나라에 속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프로세스 혁신이 아까 말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이제 IT에 대한 어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우리나라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죠.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IT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일하시고 이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제조업, 유통업 전부 다 한 90% 정도가 다 IT 의존도가 높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중소기업은 그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에 좀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조금 중소기업에 한번 뭐 어떤 그 수요 뭐 조사 같은 거 한 것도 같은데 네. 그다음 장편 보도록 할까요?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솔루션 도입 현황인데. 그러니까 2000년대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예, 네. 2000년, 2005년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2000년대 초반 자료입니다. 네네. 근데 뭐 그렇게 필요한 IT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솔루션이 솔루션별로 보면 어느 게 가장 도입을 하고 싶으시냐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ERP 그룹웨어 순서대로 계속 네. 나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조사한 순서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위는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가장 높은 게 ERP고 도입한 빈도수가 높은 것도 ERP고 앞으로 도입할 것도 ERP가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ERP 그룹웨어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 차트에 보면 벌써 100만 정보화 뭐 사업도 있고 네, 옛날에 네.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 ERP 다 깔아주는 사업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RP는 사실 웬만한 CEO분들 ERP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 근데 저는 그래서 ERP는 이미 다 깔려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네. 저런 수요가 아직도 있습니까? 예. 여전히 가장 많은 솔루션은 중소기업에서는 ERP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ERP를 구축했는데 뭔가 뭐 졸속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에 안 드는 회사들은 네. 다시 ERP를 재구축한 사례도 많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장님 필드에서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고객들을. 예. 그럼 예전에 이제 그런 정보화 사업, ERP 정보화 사업 때문에 한때 막 이랬었는데 그런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실패를 맛본 고객들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분들의 생각은 그게 어떠신지? 이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적은 비용으로 ERP를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 이제 어떤 이렇게 사업을 벌리게 되면은 ERP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프로젝트인데 네. 준비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도입을 결정하게 될 확률도 높은 거고 또 구축을 하는 업체도 결국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정부니까 네. 그 크리테리아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고객의 맞춤형으로 ERP를 구축하기보다는 네. 어떤 그 사업의 실적을 이제 보기 위해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요건에 맞춰서 구현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비용적으로는 효과를 봤으나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돼서 그 비용도 효과를 못 본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ERP 네. 물론 뭐 성공한 기업도 있겠지만 그런 좀 폐해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ERP 수요가 네. 아직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순서부터 구축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는데 계속 이제 더 작은 기업으로 그다음에 더 제조업이 아닌 특수업종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거를 새로 기존에 아예 없었던 데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잘 구축이 됐는데 제대로 안 된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데들 이런 걸 새로 이제 뭔가 도입하려고 그럴 때 요즘 여러 가지 또 IT 환경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슈도 우리가 다 여기서 짚어볼 수는 없겠고 실제로 실장님이 필드에 나가시면서 정말 이런 이슈가 있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IT 필요하다는 건 많이 느끼시고 그 중에 ERP라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게 경영 가시성에 대한 거니까 느끼시는데 크게 두 개입니다. 인력, 비용. 그 비용 중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 이게 두 가지라는 거죠. 인력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5명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뭐 1000억이 넘는 기업도 IT 인력을 한두 명 정도 보유하는 회사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더 트렌드는 점점점 이제 인원수를 더 줄이고 있다. 그래서 ERP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 기획할 인력조차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은 게 우리나라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니까 인력이 다른데 배치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네.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1% 쓰시기가 힘든 거고. 매출액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초기 투자비가 작으면 이 솔루션이 좋은 걸 알지만 그거에 투자 심의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효과가 적은 줄 알지만 약간 싼 솔루션을 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IT는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이제 비싼데 굉장히 안 좋거나 네. 싼데 되게 좋거나 이런 솔루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걸 샀는데 효과가 들려면 이제 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비용을 들이긴 들였는데 효과는 안 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IT 팀은 계속해서 비용은 쓰는데 효과는 안 나는 팀으로 이렇게 좀 악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RP를 도입하고 싶지만 이런 인력 부재와 초기 투자 비용이 한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도입하고 또 네.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지금 그 비용 도표에 보면 제조업은 네. 평균 4%예요. 아, 저거는 이제 1%도 훨씬 높네요.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저 평균 안에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거고 실제 중소 중견 제조업을 보면 훨씬 저렇게 투자는 굉장히 힘들죠. 네. 사실. 지금 보면 이 차트에서 보면 거의 지금 뭐 0.5% 미만, 0.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매출액 대비. 예. 해외는 보통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정도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해외에 좀 어느 정도 선진국의 평균이 1%에서 1%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는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해외 중소기업들의 좀 트렌드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그 연도가 2005년. 네. 좀 이렇게 오래됐어요, 예, 그죠? 이게 최신 자료는 없나 보죠?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료, IT 자료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정부와 정부에서 사업. 정부가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반짝. 예, 그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최근 자료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솔루션의 도입, 빈도수라든가 네. 어떤 전체적인 인력 구조나 이런 트렌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자료가 훨씬 공신력이 있어서 지금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정보 관계자가 있다면 뭐 반짝하지 말고 매년 네. 매년 이런 좀 그 조사를 프랙티컬 조사를 하면 좋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인력과 이제 비용 이런 이슈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뭐 대안이 네. 뭐 있으시니까 네,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뭐를 갖고선 우리는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는 비용 부분은 어떤 그 제품의 리스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 ERP라는 프로젝트 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전체 ERP 프로젝트를 한번 월정액 베이스로 갖고 가는 단연간 계약에 걸쳐서 월정액 베이스로 갖고 간다면 신규 초기 투자비가 높아서 살 수 없었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 투자비가 너무 또 높으면은 네.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운영비가 높아갑니다. 근데 앞으로 IT의 트렌드도 그렇고 이런 ERP 같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전체 프로젝트를 한번 월정액 베이스로 갖고 가자라는 네. 사상이 첫 번째 저희 ERP 온디맨드의 사상입니다. 월정액 베이스라면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 금융 할부처럼 네. 뭐 파이낸싱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뭐 다 저희 오퍼링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그 ERP 온디맨드, 예. EOD라는 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적용됐고 이런 것들이 또 해외에서는 이런 것이 언제부터 이제 IBM 글로벌에서 한 15년 정도 전 되게 정도에 오래됐네. 나온 이제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온디맨드라는 팀도 글로벌엔 굉장히 크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게 도입이 돼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오퍼링으로 이제 바꿔서 나온 지가 지금 한 만 5년 네.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만 5년 됐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EOD로 예. 이게 구축이 된 사례도 꽤 있겠네요. 예, 지금 IBM EOD 어. 고객이 한 40고객 정도 지금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현금으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아까 과도한 초기 투자비가 문제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은 되게 경영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솔루션 도입하고 싶은데 못 하셨던
뭐 경영진들도 저희 네. 오퍼링 때문에 그걸 과감히 도입을 하시고 이제 그랬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단지 돈을 잘라준다라는 거에 장점이 그렇죠. 있는 거는 아니. 그러면 그렇죠. IBM 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냥 뭐 신한은행이 하면 되지. 되니까. 하나은행이라든지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어떤 게 있는지 뒤에서 좀 설명을 한번 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 차트가 저희 ERP 온디맨드를 그냥 한 장에 설명드리는 차트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ERP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면은 저희는 한 5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PI 컨설팅이라고 불리는 네. 에즈이즈 분석하고 설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SAP나 오라클 같은 패키지, 네. 그리고 그에 딸린 뭐 서버라든가 인프라 자원이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공수라고 보통 하는 네, 네. 컨설턴트, 개발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인력 비용이 있고. 네 번째는 자체 전산실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도 있고 또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IBM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네. 기본으로 하고 물론 고객이 원하시면 그냥 전산실, 고객 전산실 사용해도 되고요. 다섯 번째는 구축 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MA와 ERP 운영 지원하는 거. 네. 이 5가지가 이제 ERP를 기업에서 구현하고 운영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본다면 네. 이 5가지에 모두 합한 거를 모두 합한 것을 3년이나 5년의 장기 계약 형태로 해서 어떤 월정액 베이스로 갖고 가는 네. 그게 이제 ERP 온디맨드입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뭐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야? 네. 그거 뭐 ASP 아니야? 어떤 통신회사나 IDC에서 하는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ASP랑 클라우드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공유입니다. 모든 자원이 공유고 고객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비용은 저렴하고 이제 그런 게 ASP죠. 우리가 이제 뭐 메일 서비스 받듯이 그렇죠.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저희 이제 ERP 온디맨드라는 거는 대부분 중요 자원들은 전부 공유가 아니고 데디케이션입니다. 고객한테. 그리고 그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만 공유를 해서 비용을 낮추는 거고 백업 서버나 이런 네네. 것들. 그리고 ERP라는 속성이 그룹웨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제가 보기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춤형으로 다 구축을 하고 뭐 맨먼스 계산도 하고 패키지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뭐 ASP나 일반 SaaS랑은 완전 다른 거는 저희는 맞춤형 구축은 SI랑 똑같이 하는데 단지 과금이랑 운영 방식만 ASP 형태를 네.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투자비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ERP를 장기간 계약을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구축이 끝나고도 저희는 계속해서 하여튼간 구축한 벤더가 끊임없이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이 그냥 이렇게 쫙 됐다라는 의미가 이 전체 초기 투자비가 잘라진다는 것도 있지만 네. 뒤에도 계속해서 IBM이 책임지고 하여튼 운영 지원을 해준다. 이 부분에 의미가 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서비스 파트너라고 서비스 파트너십의 으로서. 관계로서 이제 간다라는 네. 의미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ERP 솔루션을 다 구축해 돈 주고 사서 구축하는 거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EOD 형태로 네. 가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트렌드는 꼭 IBM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그렇죠. IBM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향은 IT는 선택적 아웃소싱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용어를 선택적 아웃소싱이라는 네. 용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EOD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웃소싱의 개념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웃소싱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지금 선택적 아웃소싱이라는 말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EOD 자체가 이제 선택적 아웃소싱의 한 오퍼링인 거죠. 그래도 보시면은 고객사가 진짜 운영해야 되는 부분, 모두를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ERP 어플리케이션 중에 코어 모듈을 운영한다던가, 네네. 기획한다던가, 경영진에게 보고할 자료를 뽑는다던가 이런 어떤 그 키 어플리케이션 운영은 고객이 하는 거고 네네. 그 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뭐 서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본다던가 데이터를 백업 받는다던가 네. 이런 인프라 운영은 전부 다 이제 IBM에 맡기라는 이제 컨셉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T 팀이 IT 운영팀이 아니라 저희랑 EOD 파트너가 됨으로써 IT 기획팀으로 거듭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두 우리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네. 잘할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키가 아닌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맞는 거고 정말 핵심이 되는 역량은 고객이 갖고 가는 게 네. 저희는 맞다. 그게 이제 제한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상이 이제 EOD 알겠습니다. 사상. 그러니까 뭐 핵심과 집중이란 예. 거하고 맞는 거. 예.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EOD가 도입되면은 어떤 뭔가 고객 입장에서 어떤 베니핏이 있을 건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IBM에 드릴 수 있는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다른 그냥 로컬 회사랑 달리 어떤 ERP 패키지에 대한 종속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예. 저희는 뭐 SAP든 오라클이든 뭐 우리나라 솔루션이든 고객 상황에 맞게 저희가 어세스먼트를 해서 고객이랑 상의해서 패키지를 선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한 다음에 네. 고객한테 이렇게 이란 이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나요? 물론 뭐 고객이 이미 정해놓으신 고객도 있으시지만 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어세스먼트 해서 뭐 어떤 패키지의 장단점을 봐서 네. 뭐 요즘엔 패키지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저희는 최소한 글로벌 얼라이언스십의 모든 패키지랑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고객의 상황에 맞게 좀. 그럼 어떤 때는 국내 패키지도 제안을 하시나요? 예. 그렇게 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그런 건 알겠고 요즘 또 이제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를 받으면 네.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보안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보안 관련된 건 어떤지. 그러니까 저희 오퍼링이 대부분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버가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도 단적으로 보면 저희 데이터 센터에는 금융 고객분들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ERP 온디맨드 요 운영 랏은 그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쉽게 네. 말씀드리면 저희 금융 고객이랑 똑같은 보안 레벨을 네. 준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한번 투어를 하세요. 저희 네. 데이터 센터 투어를 하시면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는 뭐 사용자 보안부터 물리적인 보안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고 여기 지금 금융권 고객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네. 보여드리고 네. 그 프로세스 그대로 EOD 고객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조업 말고도 네. ERP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이 EOD도 네. 어떤 다양한 업종별로 어떤 뭔가 특화된 예. 뭐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 템플릿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어떤가요? 저희가 크게 이제 한 큰 분류는 5가지 정도의 산업군을 나눠놓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처음에 어세스먼트하는 템플릿도 다르고 또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패키지 ERP로 다 해석이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특수 네네. 업종들이. 거기에는 로컬 솔루션을 접목시켜가지고 어세스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산업군은 다 경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걸 크게 한 5가지 산업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트렌드가 단순 제조, 그러니까 ERP 하기 좋은 업계들은 다 있습니다. 이미. 네네. 이제는 굉장히 ERP 하기 힘든 업종들만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프로세스가 좀 많은 데가 그렇죠. 있구나. 비정형적인 프로세스가 많은 데만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둬서 공략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거기에 솔루션을 네. 업계에서 리딩하는 회사와 함께 탄탄히 만들어놔서 비정형군 사업군도 이제 특히 중소기업용 EOD는 대부분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여기 뭐 반갑다 친구야 아니지만 두 번째 게스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게스트분 모시겠습니다. 자, 사마제지의 정보전략팀의 오태민 팀장님이십니다. 네, 오시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차트들은요, 지금 직접 그 오태민 팀장님이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 디자인 전공하셨나요? 아니고요. 네. 네, 경영학 전공. 근데 저희 차트가 아까 윤석열 시장님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글로벌 이거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저거 디자인했으면 여기 안 있고 저기 디자인했겠죠. 저희 뭐 이 컨셉 제가 이거 발표자를 만들 때 뭔가 그러니까 변화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네. 검색하다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야, 예, 저작권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자료예요. 네. 아 저도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써도 됩니까? 저도 써도 되나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게 여러분들 이분은 IT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ERP 프로젝트 스토리 해가지고 고민, 해결책, 난관, 변화, 매점. 이런 용어들이 주옥 같은 용어들이 꼭 그 시인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용어들을 선택하시게 되는 단어들을? 네. 저희가 ERP를 이제 도입해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도 이전에는 ERP 도입을 고민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였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사례 발표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례 발표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복잡한 장표와 뭐 회사의 뭐 지리한 소개와 뭐 여러 가지 것들 사실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거 볼 때 내가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저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저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만든 자료라 아마 좀 그렇게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과연 이게 겉모습만 멋있는지 실제 내용도 좋은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고민. 네, 자 먼저 이제 고민 우리가 듣기 전에 삼화재질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제조업이 아닌 분, 뭐 대부분 아닐 거고 뭐 만약이지만 삼화재질은 어떤 회사고 또 삼화재질하고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삼화재질은 재지 종이 만드는 회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에서 뭐 한솔재지, 뭐 한국재지 이런 거 많이 아실 건데 저희는 그런 종이하고 틀리게 대부분 하얀 종이 많이 쓰시죠? 네네. 보통 다이어리 쓰실 텐데 대부분의 하얀 종이와 앞뒤나 중간에 칼라가 들어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좀 이렇게 질감이 좋거나 인쇄가 좋은 종이들 그런 종이들을 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중에서도 좀 고급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설립된 지 5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50년이요? 예. 저희 창업주께서 한국무역협회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회사고요. 창립해서 지금까지 뭐 매출액이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던 회사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진 않지만 아마 가지고 계신 명함, 브로셔에 저희 빅히트하는 종이들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업계에서 저희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2004년도부터 ERP 도입을 시작했고요. 제가 2004년도에 이 ERP 도입할 때 그 프로젝트 때문에 입사하시군요.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ERP는 어떤 패키지를 쓰셨나요? 뭐 어떻게 패키지가 아니라 제가 사원을 입사했을 때 계시던 팀장님이 이제 선정하신 SI 업체를 통해서 작은 SI 업체를 가지고 그 회사가 이전 다른 제지업체를 솔루션을 구축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해서 저희 회사에 맞게 계속 커스터마이징 SI성으로 개발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입사하셔가지고 정신없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밤도 많이 새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결과가 어떠셨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회사가 이렇게 좀 너무 안정적으로 안전 일변도의 그런 분위기와 그다음에 오래된 제조업 전통의 경직된 기업 문화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회사의 분위기에 맞게 IT를 전혀 쓰지 않던 회사에 IT를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음 장표에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2010년까지 이 시스템을 계속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회사의 전 모듈을 다 개발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개발을 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IT의 지식이 많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 뭐 현장 작업자들을 위주의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그걸 받아들이고 IT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중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최소 단위의 물류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까지 결합시키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월 저희가 물류 생산 트랜잭션만 100만 건 정도가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모듈 간 연계가 점점 느슨해지는 거죠. 잘 안 맞고 그러다 관리하기 보니까 힘들어지고 점점. 예, 관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정합하게 되고 결국 ERP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산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각 현업 파트 따로 회계 결산 따로 하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죠. 오히려 ERP를 도입하기 전의 상태. 예. 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면요. 예. 네.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뭐 ERP를 계속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물론 ERP라는 개념상 저희가 기존에 썼던 것도 ERP라고 부를 수 있는데 흔히들 ERP라고 하면 이제 뭐 패키지 ERP들을 네네.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현업 사용자들은 사실 부서 단위는 별로 시스템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사용자 편의성에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현업에서 요구는 야 지금 쓰는 게 왜 문제인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뭐 재무나 이런 부서에서는 야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들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보통 오래된 제조업 업체들 우린 특수해서 그런 거 안 돼 패키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네. 저조차도 이제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네. 고민들 많이 하게 됐죠. 자, 근데 그런 환경에서 예. 본인이 또 이제 그 SIS ERP를 직접 만드신 또 뭐 그때 대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역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이런 것을 다시 또 새로 구축하자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발상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아 그냥 묻어가자 그냥. 네? 예, 뭐 저 사실 뭐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어차피 그 약간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은 이미 다 회사 내부에서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로 사실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저희 회사에 이 시스템 도입하기 한 1년 전쯤에 새로 네. 그 경영진 중에 한 분이 오시고 했는데 그분이 또 그런 마인드가 강하셨는데 회사가 10년, 100년 쓸 수 있는 솔루션 ERP를 가장 바닥에 깔고 가야 된다. 회사의 로직을 책임질 수 있는 IT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계결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ERP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ERP를 가짐으로써 회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동안 회사가 가진 탄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시화시켜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뭐 공장에서 그냥 공정별로 그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결산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아무리 작지만 ERP는 대기업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닐 거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경영진에서요? 예, 경영진과 같이 했죠. 그래서 큰 힘이 되셨겠네요. 예, 그래서 전무님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위치도 바뀌셨나요? 그 와중에 어땠나요? 예, 뭐 이제 입사해서 계속 이제 있다가 제 선임이셨던 그 저희 팀장님이 이제 다른 관계사로 영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정보전략 팀장이라는 이제 막중한 책임이 넘어오면서 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다. 기존의 실수는 다 속된 말로 까서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새로 뭔가 회사의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IT에. 그래서 예, 끊임없이 네. 설득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안 돼. 근데 왜 IBM을 선택했는지?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실 ERP를 고민을 하면서 뭐 다시 한번 또 개발 솔루션도 고민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도 고민하고 또 제가 운영해 왔던 대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IBM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IBM이 가진 전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뭐 일단 임원진들도 IBM 하면 그래 IBM. IT 하면은 뭐 이러시지만 네. IBM이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네. 심지어는 저희 뭐 생산본부장님도 IBM이 뭐 그렇게 있겠고 그다음에
IBM이 제안하는 이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 회사의 어떤 그 시스템의 뭐 운영 유지 보수나 뭐 개발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회사의 프로세스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제 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저 말고 맡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또 저희 부서 인원이 그렇게 인력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거에 보면 IBM이 제안하는 이 EOD가 가장 적합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IBM이 망하지 않는 한 네. 예,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IBM 망하면 뭐 지구는 몰라. 지구가 망한다면 너무 큰 변화가 하던데. 자, 그러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IBM 선정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50년 된 네. 되게 어떻게 보수적인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시청자분들도 사실 새로운 것을 IT 부서에서 예. 뭔가 도입하려면은 네. 난관이 많은데 네. 가장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 예. 윗사람을 설득하고 예. 그 다른 부서들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도입을 이제 패키지 선정하고 이제 음. 업체도 이제 결정하고 기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아무리 그 전에 말로 여러 번 설득하고 얘기를 했어도 막상 그 기한을 받게 되는 순간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쉽게 오케이 사인을 내주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의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뭐 만약에 도입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어떤 파트너나 벤더사에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 그 전체 어떤 분위기 조성 같은 것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다른 현업 부서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현업 부서 같은 경우에 우리 쓰는 거 뭐 잘 쓰고 있는데 예. 그리고 되게 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조회사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일단 그 이게 그 ERP 프로젝트는 사실 기존에도 뭐 ERP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 사람들이 ERP라고 불렀지만 사실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들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전산이 네, 네. 필요한 거지. 그게 아닌데 왜 전산을 해야 돼? 이런 네. 생각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왜 해야 돼? 이런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결국 그분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부서의 효율성이나 부서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정말 중요하다. 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생산하고 입력하고 관리하고 해도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팔아서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경영진 판단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그게 먼저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겠다라고 네. 결국은 끊임없이 1대1로 면담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네. 이 과정에서도 사실 뭐 파트너사나 이런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좀 이렇게 미팅 자리를 가져서 좀 더 설명하는데 설득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작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했었죠. 네. 자,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중소기업다 보는데 이런 거 새로운 거 알면 인력도 되게 부족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ERP 도입하면 또 커스터마이징 같은 것들도 네. 요구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저희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뭐 팀당 인원이 두세 명, 뭐 작게는 한두 명. 몇 명이세요, 정보전략팀은? 정보전략팀 3명입니다. 3명. 네. 예. 대부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이 돌아가는데 ERP 프로젝트가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그 인력 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젝트 일과를 점심시간 이후부터 오후 늦게까지로 잡았고요. 네. 그래서 그 각 부서 임원 그 뭐 본부별 임원님들한테 설득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냥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 보통 포스코에서 시작했던 그 PI실이라고 네네. 저희도 조직을 했고 각 담당 파트하는 담당 현업 담당들에게 사령장도 내고 네.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적절한 성과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식으로 인력 부족을 좀 해소를 했고요. 뭐 뭔가 사명감을 심어주셨군요. 그렇죠. 그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뭐 회장님이
막 이렇게 주면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도입하면서 사실 글로벌 패키지 ERP 패키지를 가지고 그 구축을 한다 그러면 가지는 굉장히 그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 네. 항상 그네들이 얘기하는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해야 된다. 사실 우리 회사는 이런데 우리 회사는 이런데 이런 고민들을 저조차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분명히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회사 독특한 문화나 그렇죠. 독특한 프로세스를 버릴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패키지 ERP라 해서 결코 다 이대로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 최대한 그렇게 고민해주고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결과도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없겠고 분야별로 예. 하나씩만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아무래도 생산 쪽인 제조업이니까 예. 생산 예. 부분에 좀 어떤 것들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을 쓰면서는 어떤 수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반제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현업의 엔지니어들, 관리자들이나 이쪽은 없었어요. 네. 근데 결산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실제로 포장돼서 고객한테 전달되기 상태가 될 때까지가 그 제품뿐만 아니라 중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다 돈이다. 네. 너희들은 만들어내고 공정관 연결할 때 그게 돈을 주고받는 거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수불하면 왜 그게 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당연히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다들 엔지니어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모든 생산 라인에 파트에 네.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네. 얼만큼 회사에 얼만큼 기여하고 예. 뭐 어떤 부가치 얼마 냈고 네. 이런 것들의 개념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관점이 달라진 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네. 저희 제지 업계가 좀 그런데요. 종이를 만들다 보면 중간에 불량품이 나오거나 그러면 종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다시 원료로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잘못돼도 괜찮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과되는 비용들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뭐 네. 사실 이제 뭐 아닌 회사들도 많지만 저희도 이전까지는 계속 월결산을 했었거든요. 매출도 네. 월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 좋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월말에 가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조정해서 네. 결국 매출이 일어날 때 어떤 영업사원이 영업력을 충분히 그 당시에 발휘하지 않고 일단 뒤로 미뤘다가 한다던가 그래서 경영자들이 볼 때 정확한 경영 정보를 알지 못하는 네네. 단점들이 있었는데 네. 뭐 사실 ERP 패키지가 일마감을 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아닌데 네. ERP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관습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일마감 체계로 돌린 게 유통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기타 부분에서 여러 어떤 것들이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과거에 그 레거시 ERP를 쓸 때는 뭐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거나 이상하면 그냥 콜해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와서 하거나 뭐 저희 직원이 하거나. 근데 이 프로젝트는 현업이 충분히 투입돼서 현업 주도로 갔거든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지금 운영 환경에 들어서서도 시스템의 문제나 어떤 로직상의 개선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각 현업들이 이건 내 거야. 그런 마음들이 좀 강해졌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 ERP 시스템은 정보전략팀 게 아니라 각각의 파트의 것이라는 인식들이 강해져서 매우 네.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점은 예전에 그 SI성 ERP 했을 때하고 엄청나게 달라졌겠네요. 예, 많이 틀려졌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본인들 스스로 네. 이게 전부서에서 잘못됐나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해서 아니까. 네. 뭐 아마 이쪽 업계에서는 그런 분들을 파워 유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은 조직이니까 파워 유저가 대다수 실무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현업이 예. 지금처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네. 참여하고 예. 그 IT 부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막혔을 때 네. 지원해주고 예. 뭐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형태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요. 근데 네. 이제 질의응답차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여기 이제 뭐 팀장님 같은 네. 사용자 네. 측에 계신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네. 한두 가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이 어떤 ERP라는 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부서,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파트너사와 같이 해야 됩니다. 네네. 결국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내가 너한테 발주를 줘서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 그게 아니라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무조건 내가 이거 해내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저기서는 어쩔 수 없이 해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를 서로 조율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파트너 사이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도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파트너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ERP를 살아있게 만들고 더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은 회사에서 ERP 프로젝트를 한다 해서 기존의 전산 뭐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방에 숨어서 네. 그게 아니라 같이. 훨씬 더 성대하게 킥오프 미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도 심어주고 해서 이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네. 프로젝트다.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 PI라는 조직을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전사 프로젝트로 꼭 만들어 주시는 게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 들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오너라든지 예. 어떤 그 CEO 네, 그런 그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의 어떤 뭐 아까 사령장, 네. 그런 상장, 예. 수협, 예. 그거 되게 큰 효과를 미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킥오프 미팅을 네. 전체 저희 팀장들을 다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그 킥오프 미팅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뭐 생산 쪽에 이제 팀장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이제 드디어 이제 회사 막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젝트 저희 레거시 할 때도 이렇게 소규모 프로젝트를 계속했는데 그때하고는 이제 느낌이 와닿는 느낌이 틀린 거죠. 네. 예,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질문은 여러분들 제가 순서대로 두 분 편하게 이제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답변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오늘 정답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분의 그냥 관점을 말씀해요. 관점을요. 네,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수열님, 중소기업 측면에서 글로벌 업체 ERP 솔루션과 국산 ERP 솔루션의 비교 분석에 대한 주요 항목과 적용 사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떤 좋다가 아니라 어떤 뭐 체크 포인트라든지. 네. 뭐 디테일하게 어떤 그 뭐 비교 항목을 그러니까 RFP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가 제일 잘 알긴 하는데 네. 그걸 어떤 구체적인 문서화시켜서 업체한테 배포하고 이미 그런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사실 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하는 게 이미 이제 전 알고 있으니 네. 제가 적합한 업체를 컨택해서 미팅을 굉장히 자주 요청했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IBM하고 그때 미팅을 반나절을 했어요. 4시간을. 4시간을 하면서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네.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문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시면 뭐 여러 벤더에서 그런 걸 마다한다 그러면 그 벤더는 선택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코멘트 하시겠습니다. 예, 뭐 저희 약간 이제 테크니컬리 말씀을 드리면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벤더의 ERP도 이제는 살아남은 벤더들만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ERP가 훨씬 더 레퍼런스가 많다. 그 얘기는 굉장히 그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되고 국산 벤더의 ERP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조금 더 유연하다는데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용하기 편하면 회계의 투명성이 깨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물류 회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ERP가 확실히 강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사용자가 굉장히 유연하게 쓰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로컬 ERP가 조금 더 가격 대비 효율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건 조심스러운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글로벌 ERP를 선택할 때가 훨씬 더 그냥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레커멘드 한다고 그러면 글로벌 ERP를 먼저 저희는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님께서 IDC나 가트너의 자료들을 앞으로 IBM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그냥 코멘트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영재님, ERP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 ERP 관련된 것은 많이 알아봤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고 종류도 다양한데 IBM ERP는 타 중소기업의 ERP와 크게 장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 ERP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을 이연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끝나고도 책임을 지는 서비스고 네. 인프라 운영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군의 경험을 중소기업에서만 했다라는 저희 팀의 이제 그 정도를 뭐 짧고 굵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주문형 ERP의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 변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개발 비용 그리고 단위 시스템별 개발에 따른 통합 시스템 구현 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철님이 주문형 ERP라는 게 SI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패키지를 사용을 안 하고. 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ERP를 이제 SI로 개발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추세입니다.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다 개발하더라도 골격은 어떤 패키지의 회계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엔드투엔드로 ERP를 전부 다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아주 극소한 경우를 빼놓고는 득보다 실이 많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여기 읽어드린 분들은 저희가 그 베스킨라빈슨인가요? 그거 같은 기프티콘 좀 보내드릴게요. 이전 스태프는 요거 제가 질문 읽어드리는 분들 다 잘 적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분들한테. 그다음에 천사표라는 분, 구축하려고 워런티 기간이나 유지보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분산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레퍼런스 사이트가 쟁쟁한데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하는지요? 예, 모두 중소 중견기업. 대부분 중소기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MA랑 유지보수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월정액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안승규님께서요. IBM에서 ERP 온 디맨드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예전에 로터스 도미노 그룹웨어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로터스 기반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그 기억을 하시는 분이면 잘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워크플레이스 온 디맨드라고 도미노 기반에서 했어요. 그거 이제 그룹웨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똑같은 건데 저희 그룹웨어 온 디맨드가 그룹웨어가 있고 2위였잖아요, 그죠? 아까 네, 필요한 네, 거예요. 그리고 ERP 온 디맨드가 있었는데 방식은 도미노 방식은 완전히 ASP 방식이었습니다. 온디맨드랑 같은 이름을 썼어도 유저당 얼마씩 받고 그대로 사용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그룹웨어는 ASP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었고요. ERP 온디맨드는 다 구축을 해드리고 과금이랑 운영 방식만 이제 ASP를 따라가는 방식이었고. 네. 예,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질문하신 게 또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다 보니 사용자별 계정 권한으로 서비스가 나눠질 텐데 서버 계정을 나눠서 쓰는 것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나 오버헤드 발생 부분은 어떠한지. 저희가 ERP 서버, DB 서버, ERP에 관련된 서버는 절대 쉐어하지 않습니다. 네. 전부 다 고객 전용 장비로 놓고 SI 할 때처럼 사이징을 프로젝트 하기 전에 다 사이징을 합니다. 네. 저희가 ERP 온디맨드에서 공유하는 장비는 백업 장비, 모니터링 장비, 장애 감지하는 정도의 어떤 관리를 위한 서버들만 공유를 하고요. 나머지는 네. 공유 안 하고 사이징을 직접적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민관규님.
자체 솔루션이 아닌 제3업체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리스크 컨택 포인트 문제일 듯 한데요.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나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IBM이 이제 뭐 서버부터 마우스까지 다 나오는 회사. 근데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ERP의 로컬 벤더든 글로벌 벤더든 다 우리 제품은 아닙니다. 다 파트너십에 의해서 다 갖고 오는 거고 ERP는 IBM이 온디맨드 전에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뭐 장애 처리 방식은 저희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리바이즈를 하고 있는 저희가 장애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을 거고, 소스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는 뭐 당연히 그 원작자와 저희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장애 프로세스는 온디맨드를 위한 어떤 장애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안승규님께서도 고객의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재해복구 시스템이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는 어떤지. 재해복구 시스템. 아쉽게도 지금 중소기업 타겟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제안은 드리는데 ERP 시스템에 우리 고객 중에 재해복구, 그러니까 백업 이상의 재해복구를 그 선택을 하신 고객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정도 되면 한두 개의 고객의 재해복구가 이제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트렌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IT가 더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중소 중견기업도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트렌드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제안만 드리지만 많이 이제 검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 이런 부분은 뭐 그 인프라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비즈니스 해보고 싶은 영역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마이즈 쪽은 지금 재해복구 쪽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DR 솔루션이나 이제 실장님 그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그런 솔루션을 같이 넣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풀로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완전한 복구까지에 걸리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IBM IDC 가서 엔지니어들 전부 모여서 서비스 다운 시키고 쭉 백업하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저희가 그때 4시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 손치더라도 그게 뭐 하루 이틀 동안 서비스가 정지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를 실제로 제가 제가 요청을 해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테스트는 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런 정도 수준은 제공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어떤 솔루션을 이용한 이중화라든가 이런 거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영훈님, 솔루션 구축 후 애돈이 필요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궁금합니다. 아까 플랫하게 딱 했잖아요. 그죠? 구축할 때 애돈이 다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제 부서가 확장이 된다거나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면은 이제 당연히 추가 개발이 들어간다거나 추가 계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온디맨드 비용 구조가 좋은 게 100원씩 내다가 만약에 뭐 얼마가 더 발생했다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차액만큼을 또 월간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100원씩 내다가 110원씩 내면은 이제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더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구조적인 좀 장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되는군요. 예. 자, 그다음에 팀장님한테 질문인데요. 김동규님, EOD 도입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입하려는 그 분이 나는 개발자나 운영자가 아니라 나는 ERP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제 이런 서비스가 적합할 거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ERP도 저가 형식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과연 가격 경쟁으로 기업의 이익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이익이 보장되는지. 아니, 다른 것들 같은데요. 그냥 저가 형식으로 그냥 하는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럼요. 뭐 ERP가 ASP 형태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룹웨어보다도 싸게 ERP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ERP는 기업이 어느 정도만 커지면 뭐 한 종업원 1-20명만 넘어가도 그렇게 ASP 형태로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요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관리 레벨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보는데 ERP만큼은 잘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패키지로 구현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 해보면 IBM이라는 글로벌 그 기업이 프로젝트를 하면 그냥 따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나요? 혹시 그런 질문 아닐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BM이 이제 저희한테 제안했던 뭐 패키지와 서버와 뭐 이런 운영 그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아, 쟤들 진짜 비쌀 텐데 거의 다 파이낸싱 한다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하죠. 그 각각의 이제 라이센스 비용과 이런 걸 했을 때 뭐 크게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는 금액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다른 쪽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그거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IBM에서 저희는 중소기업만을 타겟으로 하는 팀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저희 팀 차원에서 매년 시장 가격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암만 솔루션이 좋고 형태가 좋아도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이 비즈니스는 할 수 없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 저희는. 네. 자, 그다음에 이동열님, 혹시 ERP 프로젝트 관리도 EOD에 있는지요? 일정 검수라든지 그런 것들. 네. IBM 프로젝트 매니저는 반드시 투입이 됩니다. 관리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상혜님, 말씀하신 패키지 ERP 도입 시 마케팅 측면이 아닌 기술, 전산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패키지 그 ERP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레거시는 굉장히 단순한 뭐 만약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듈이라고 그러면 뭐 서버 쪽에 이렇게 그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패키지 ERP들 뭐 제가 많이 다 접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업무 영역에 따라서 서버가 굉장히 그 서비스하는 부분이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각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2선에서 하는 거고 이제 1선에서는 이제 IBM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 어떤 IT를 담당하는 분이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수해서 배포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인영님, 박인형님, EOD도 ERP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봐야 하는지요?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 뭐 아니요. ERP의 진화? 아니, ERP입니다. ERP 구축하는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열님께서요. 이분은 그냥 코멘트하셨습니다. 당사도 ERP 프로젝트 중인데 기존 ERP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새로운 ERP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커지다 보니 소위 CR이 안 먹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팀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 아직도 속이 썩어 몸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 많을 거예요. 예,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지금 프로젝트 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중에 계속 기존보다 오히려 더 과거 시스템에 대한 사랑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프로젝트가 막바지가 돼서 이제 실행 단계가 되면 과거의 시스템과 새로운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병행, 왜냐하면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업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일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새로운 ERP로의 적응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실행 전에 충분한 방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컷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문 그 링크 여러분들 저희 스태프가 보낸 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설문해 주시면 고맙고요. 특히 이번 설문에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플래나이트를 하거든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9월달 주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는 좀 참여형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9월달에 어떤 주제를 듣고 싶은지 어떤 주제 좋습니다.
주제 좀 써주시면 저희가 주제 9월 주제 선정하는데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미연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리스 형식의 판매도 하는지요? 중견기업인데 어느 게 회사에 유익한지. 네, 뭐 리스 형태 판매도 IBM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류성민님, 공공기관에서도 개발이 종종 이루어지는데 CRM이나 ERP가 합쳐진 제품이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 전자문서에 그룹웨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기존 문서에 그룹웨어를 적용시킨다는 거면 전자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많이 일어나는 프로젝트고요. ERP랑 CRM이 로컬에서 이렇게 합쳐진 패키지로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다른 거죠. ERP에 CRM 모듈이 있긴 하지만 CRM이라는 프로젝트와 ERP라는 프로젝트는 분명히 다른 프로젝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전시영님, ERP 솔루션의 표준 프로세스로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도록 많이 권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키가 되는 회계 모듈이 기존 내 것이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회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권고하고 그 다음에 매우 일반적인 로직들, 뭐 구매, 일반 구매 프로세스나 뭐 물류의 입출고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회사에 특화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은 최대한 그 프로세스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ERP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실 거고 그 고민 결과 과거의 프로세스가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프로세스를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강규님, ERP는 실제 기관계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IBM IDC 센터와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안 관련 암호화 정책이나 핵심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 패키지마다 특성이 있어 좀 다르게 갖고 가는데 어떤 VPN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뭐 크라우드 컴퓨팅이 대세니까 시트릭스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어떤 크라우드 컴퓨팅으로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제안할 때 몇 가지 안을 갖고서는 서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제안 드릴 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전승호님,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연동되는 웹 기반의 제품인지요? 이런 서비스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자면 그룹웨어는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ERP는 스마트폰 연계 같은 거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ERP는 이제 원가 데이터나 이런 게 다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최근에도 그러니까 어떤 모바일에 ERP 데이터를 연동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제나 그룹웨어는 요즘엔 또 연동을 안 하는 사례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좀 분화되는데 앞으로 추세는 많이 이제 모바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는 조금 실장님 저희는 외부로 했잖아요. 저희는 ERP를 외부로 웹 기반의 글로벌 패키지를 썼고요. 조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기능이 버전업 돼서 이제 태블릿에서 이제 되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바일 앱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유연하게 되는 건 아니고 아직 이제 발전 단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린 건 그룹웨어보다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ERP 데이터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그래서 외부로 해놓은 걸 지금 여기 팀장님처럼 이렇게 보시는 수준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 모바일용 모듈이 나오는 건 그룹웨어는 너무 일반화돼 있는데 ERP는 그렇게 일반화는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오늘 뭐 질문이 아주 많아서 마지막으로 두 분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먼저 실장님. 하여튼 뭐 딱딱한 주제인데 굉장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뭐 IBM의 ERP, 특히 이제 ERP 온 디맨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 꼭 어떤 저희 솔루션보다도 저희가 중소기업의 IT를 하면서 느끼는 애고니를 좀 고객분들이랑 저희는 같이 직접 느끼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저희 IBM 쪽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뭐 이제 IBM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말만 해서 미리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과거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비단 IBM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ERP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뭐 메일이든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런 자, 부분들은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메일 주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메일 주소. 먼저 실장님 천천히. 네. 예, S S U S U K K R O K R O Y Y 예, at at kr.ibm.com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윤성로 실장님 SUKROY 예. SUKROY 골뱅이 kr.ibm.com. 네. 네. 자, 스태프분은 요걸 좀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SUKROY 골뱅이 kr.ibm.com 윤성로 실장님. 자, 예, 오 팀장님. 저는 네. T M M입니다. TM 예, TMOH OH 예, at SAM SAM WHA WHA paper.com입니다. paper.com 사마 paper.com. 자, 그다음에 여러분 사마제지의 오태민 팀장님은요. 오태민이니까 TMOH 골뱅이 사마 SAM WHA paper.com입니다. 네. 자,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하면 되고요. 자,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예, 그게 마지막으로 네네. 드릴. 자, 여러분 그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설문 마지막으로 응해 주시고 오늘 아까 질문을 제가 읽어드린 분들은 코멘트하고 저희가 다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설문에 마지막에 항목에 9월달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 듣고 싶은지 편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주시면 저희가 그 참고해서 저희 9월 주제 반영하는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플랜 IT는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 오후 4시 이때 뭐 퇴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좀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오후 4시는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